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 금리 안정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최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 두 분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짚어보고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 그리고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 지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어떤 키워드로 좀 정의하자면 어떤 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좀 그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또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판단과 여러 가지 징후가 각자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게 정말 올라가는 쪽의 태풍이 될지 지금보다 더 침체하면서 나빠지는 그런 그 태풍이 될지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찻잔 속의 태풍을 첫 번째로 꼽아봤고요. 예. 두 번째는 양극화. 양극화. 예, 뭐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울산 지역에서도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월달 이사철을 전후로 해서 가격이 우리 울산 지역에서도 반등하는 지역이 나타났고요.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 나타나는 이런 지역 양극화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오늘 다루게 될 텐데 요즘 너무나 좀 충격적인 전세 사기, 네. 깡통 전세 우려 이런 네. 것들도 뒤에서 한번 다뤄보죠.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 지부장이십니다. 요즘 울산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분위기, 현황 좀 어떤 것들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 3월 달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가격도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자, 자세한 이야기 하나하나 주제별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2023년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최악으로 끝모를 추락갔던 그 분위기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 현황 좀 어떻습니까? 지난 하반기에 울산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거래 절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년도 2월 달부터 가격이 크게 하락한 단지부터 급매물들이 하나둘씩 거래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뭐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울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금년도 1월 달에 535건, 2월 달에 912건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51건 늘어났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377건 증가했습니다. 3월 달 거래 내용이 모두 집계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뭐 1000건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뭐 예전 거래량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 3월 달 계속해서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비해서 급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일부 올라가고 있는 그 느낌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신정동 대명주체나 아파트라고 있는데 1월 달에 3건 거래됐습니다. 3건 평균 가격이 5억 6천만 원이었고요. 3월 달에 총 7건이 거래됐는데 거래 평균이 한 6억 4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또 금액이 보시다시피 좀 올라가 있고요.
특별히 뭐 거래가 특별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안정된 그 환경 속에서 거래는 또 그래도 일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실물 지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예, 지금 뭐 거래량이 자체가 우리 울산 지역이 좀 증가를 했고요. 또 그 신고가 거래라고 해서 이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그 거래가 된 이런 예. 단지들의 그 사례가 우리 울산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실질적인 숫자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그 지표 이외에 심리 지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양호하게 좀 플러스로 돌아서 있고요. 또 매매 가격 변동률도 계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지다가 전월 대비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그러한 단지와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정량적인 측면에서 다소 회복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가고 있다라는, 그로 인해서 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투자자 그리고 무주택자들의 그 수요가 실질 수요로 적극 반영이 된 것이 지금 것처럼 회복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좀 다소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고 이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이제 좀 집을 마련해보자 또는 집을 사보자 투자해보자라는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난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그동안의 가격이 우리 울산 지역만 하더라도 뭐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던 단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안 빠질 것이다라고 확신한 이 무주택자분들이 좀 주거 선호 여건이 좋은 지역서부터 매수세로 돌아선 이런 세 가지 이유 이외에 네 번째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조금씩 서서히 진행되면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그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운데 구매자 비율을 좀 봤더니 20, 30대가 3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0, 30대가 그러니까 다시 적극적으로 좀 변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우리 울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0, 30대의 그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를 지금 강력하게 그 표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이 집값이 낮아졌다가 폭등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그 무주택자들이 특히 2030 세대들이 이제 또 이런 경험에 따른 또 실패가 나올까 봐 지금 하락기를 바닥이라고 보고 사야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금융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지만 무주택자와 2030 세대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금리로 그다음에 대출 금리를 많이 해주는 이러한 대출 금융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좀 돈을 좀 빨리 많이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다른 재테크 수단의 불안 요인도 좀 작용을 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주식이라든지 또는 각종 코인이라든지 이러한 상품에 따라서는 좀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남아져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체 투자 수단의 불안도 지금 2030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울산 지역의 그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2030 세대들의 그 소득이 자가 소득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은 각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들 가장 유심히 보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자, 1년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윤석열 정부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는지 주요 정책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2022년도 9월 달에 울산의 중구와 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은 뭐 금융이나 세제, 청약 부분에서 그동안의 규제들이 상당히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월 3일 날 일산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한 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이때 같이 해제가 됐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그
공공택지라고 그 다운 이지구가 있거든요. 거기는 1년간 전매 제한에 묶이고 예.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 그다음에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전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고요. 분양권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출 보증 한도도 12억에서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가 됐습니다. 처분 의무도 폐지됐고. 네. 그리고 2월 28일 날 주택 공급에 관한 일부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주택 청약에 그동안에 걸림돌이 되었던 어떤 규제들도 상당 부분 해제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완화 해제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울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영향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뭐 전방위적인 어떤 규제 완화 발표는 극심한 어떤 부동산 전체 그러니까 경기의 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연착륙시키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어떤 조치였다고 보고요. 예. 이런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는 얼어붙은 어떤 매수 심리를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한 영향이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 3월 달 거래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들이 네. 어떤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 지수가 그동안에 계속 전년 대비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플러스로 상승 또는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정부 정책의 하나의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 요인도 있고 또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비정상화로 가는 것들은 최소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좀 개선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비정상적인 모습, 워낙 거래가 안 되고 또 내 집 팔고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가 안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과거의 정부처럼 부동산 가격을 급등하거나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다른 산업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양책으로서의 규제 완화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터진 이제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전세가 서서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전세 시장 진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 울산 전월세 상황 좀 어떤지 전해 주십시오. 지난 하반기부터 전세 금액이 계속 하락을 해오다 최근에 좀 진정된 어떤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 높은 전세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년 전에 전세 계약했던 건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때부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역전세 현상이 좀 벌어지는 단지들이 있긴 한데요.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고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이런 영향 때문인지 전세 거래량은 좀 줄고 월세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이런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자, 수치로 이제 앞으로의 전망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전망 지표인 울산 지역의 주택 사업 전망 지수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네. 주택 사업 전망 지수는 그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한마디로 주택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 전망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도 1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추이를 보면 1월 달에 52.9%, 2월 달에 70.5%, 예. 3월 달에 63.1%, 4월 달에 80%입니다. 그래서 3월 달 대비해서 16.9% 상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상승한 원인은 분양가 전매 제한이 완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대출 금리도 지금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규제 지역이 해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권에 대한 어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어떤 대출 보증 한도도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택 경기가 좀 더 살아날 거라고 하는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치가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전망 지표죠. 입주 전망 지수. 그러니까 입주가 얼마나 늘어날 걸로 보는가. 최근에 울산의 입주 전망 지수 추이 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뭐 주택사업 전망 지수도 우리 울산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것처럼 예. 지금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이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분양되어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원활하게 입주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정성적인 판단을 여쭤보는 것들인데요. 이 수치가 100을 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입주를 하겠구나라고 보는 것들이고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입주가 되면은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완화되거나 또는 자금난이 경색되어 있는 것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이고 예. 건설 경기나 주택 시장이 좋아진다는 그런 선제적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지표가 우리 울산이 107.2를 기록을 해서 3월, 4월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중에서 시도별 지수 중에서 가장 높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100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들은 입주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수치인데 전국적으로 3월, 4월 달에 이 지수가 100을 넘어선 지역은 울산이 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부산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지수가 100 이상을 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달 이후 처음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 아파트 전망 지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양호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망 지표들 살펴봤고요. 울산 지역 집값이 올해 들어 하락폭이 둔화됐고 일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두 분께 좀 전해 들었는데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모두 의견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지 부장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뭐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재는 가파르게 오르던 어떤 대출 금리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악재는 뭐 여전히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 실물 경기도 위축, 고물가, 그다음에 전세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시 가격이 전국적으로 18.61% 하락하면서 예. 주택 보유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좀 완화됐고요. 그리고 매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리도 두 차례 걸쳐서 동결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 부장님은 이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 이렇게 좀 전망해 주셨는데요. 자, 교수님은요? 예, 뭐 지금 지부장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그 결론이 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좀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서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요인 중에는 정부의 정책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우리 울산 지역도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의 돈이 좀 많이 그 흐르면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금리가 여전히 좀 불안하고요. 또 지역 경제가 완전하게 조선업 등을 비롯해서 제조업이 한꺼번에 살아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올 한 해를 봤을 때 지금 같은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겠지만 상반기에는 좀 하락폭이 커지고 하반기 되면서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양극화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오실 때마다 이렇게 양극화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이미 그 특정 그 규제 지역에 지정된 군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그 높게 올라간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던 것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그 빠졌던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그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양극화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겠습니다만 오르는 지역은 또 오르고 떨어지는 지역은 계속 그런 추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까지 두 분께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그리고 원충호 한국부동산협회 울산 지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의 기미가 보인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 좀 읽어봤고요.
앞으로 남은 가장 큰 변수들이 무엇일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보십니까? 저는 뭐 세 가지 정도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전세 가격 추이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뭐 가격이 떨어지면 안 팔면 되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면 뭐 재계약을 하거나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통해서 그 임대 보증금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2023년도 울산 그 입주 물량입니다. 제가 예. 파악했을 때 한 7,300세대, 8,700세대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주변 아파트 매매 가격이나 임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 아파트 상황인데요. 2022년도 1월 달에 비해서 2023년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이. 그래서 이 미분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면 뭐 하반기나 내년쯤에 PF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부실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변화,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좋을지도 한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할 텐데 네.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은 시장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리는 정부의 대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처럼 가격을 높게 올리는 것들에 대한 부양책이 아니라 예.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모습,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라 하더라도 사지 못하게 막혀져 있는 각종 규제,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좀 규제 완화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팔고 다른 곳에 옮기는 이러한 것에 또한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들은 시장의 비정상화가 정상화로 돌리기 위한 그러한 세제와 금융 규제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대기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부동산 산업이 돌아야지만 또 우리 울산의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건설 경기 부양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하. 그래서 울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그리고 공공사업을 보다 빨리 좀 시행이 되게끔 해서 돈이 돌게끔 하는 이러한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전세 사기 이 피해를 입으신 세입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서 많은 분들 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울산도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예방법 그런 거 좀 있으면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정부에서 적극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2030 세대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본인들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대항력의 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 등기부 등본을 좀 적극적으로 좀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좀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것들 개인이 뽑아서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지금 뭐 워낙 뭐 지금 SNS를 비롯해서 각종 매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조금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공부와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전세 피해 구제 센터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액을 직접 보상해 달라는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담은 특별법이 곧 이제 여야 합의로 발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빨리 조금 그 법안이 만들어져서 피해자들한테 직접적인 구제책까지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 거 있다고 좀 들었는데요. 뭐 전세 사기 관련해서. 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지부 사무실이나 협회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뭐 사회 취약 계층에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전세 사기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피해 입으시면 공개하라고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좀 저번에 저희 한번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완전히 좀 달라져서 두 분 다시 한번 모셔봤고요. 오늘 시사진단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텐데 우리 강정규 교수님께서 끝곡을 좀 추천해 주시죠. 이선희의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등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울산 시민들과 함께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희 씨의 행복의 나라로. 예, 참 좋은 곡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 또 원충호 한국부동산협회 울산 지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최근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풍년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각종 지표가 개선되면서 집값 바닥론, 부동산 회복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4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올해 경제 전망으로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고조된다는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규제 완화 정책 이어가겠다는 기조인데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주목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어 벽에 작은 창가